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2022년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힘들었던 거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힘들었겠지만 제일 힘들게 보였다? 맞아요. 우리는 돈, 금전적인 면인 경제적인 면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2023년은 올해보다 나아지길 바라면서 우리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쵸?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가 있으시면 선택해주세요. 자, 컬러를 보고 뽑으셔도 되고요. 자, 빨간색 카드 리딩 들어갈게요. 자, 빨간색 카드, 첫 번째 카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맞아요. 텐 펜타클. 돈 얘기했는데 우리 텐 펜타클이 바로 나왔어요. 보면 완성 숫자인 10, 그쵸? 두 손으로 꽉 채울 수 있는 10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좋아요. 좋죠. 근데 이제 이걸 겉모습만 보고 좋다고 함정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삶에는 항상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타로를 많이 봐봤잖아요. 그쵸? 이 리딩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거의 반 타로 마스터들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클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상징할 때는 뭐 사회적인 성공이나 재물, 그리고 또 뭐 가문, 유산 등 이런 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를 뜻하는 거, 그쵸,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금융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안정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가족의 재산이나 유산 이런 것들도 얘기하죠. 또 이제 우리 가족이 번영되고 잘 되고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내 가족과 내 집안에서 행복하고 풍요롭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족? 그러니까 약간 개방성은 있는데 대물림을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물림이 긍정적인 거면 긍정적인 거를 대물림을 할 것이고, 부정적인 거면 또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걸 대물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쵸?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또 초대 카드이기도 한데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가족 간에. 그렇지 않으면 좀 뭐랄까 좀 시끄럽다.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티격태격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테크도 내년에 가능하시고요. 충분히 경제 순환이나 다양한 세대 간의 전통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업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내 가족, 내 가문 안에서,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가문이. 그 안에서 우리 집안이 행복하고 풍요롭다 이런 뜻인데, 이걸 현재 속해는 어떤 요새의 반영해서 얘기한다면 꼭 가정이라고만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조직, 그쵸? 내가 현재 속해 있는 조직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카테고리 범위는 넓히다면은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조직을 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 레드를 뽑으신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잠깐 우리가 이제 금전운을 보는 거이기도 하지만 잠깐 조금 이탈을 해보자면 좀 이직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셨다면은 23년도에는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 행복을 찾아라요. 예. 뭐 각자의 뭐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크게는 봤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럼 해결 방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 해결 방법에서도 약간 일맥상통하게 가족이라는 카드가 나왔었는데 이 카드는 이제 일상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지금 일상적인 평온한 그런 관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상에서 느끼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텐페타클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나 가족애가 상실되거나 이런 걸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예.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라고 나왔어요? 해결 방법은 일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깨우치고 거기에 만족해라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적 갈등은 있겠죠. 뭐 가족, 뭐 이런 조직 간에, 뭐 가족 간에 책임도 다해야 되고 내 의무도 다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내 욕구적인 거는 100% 다 충족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가정 안에서 소중함을 찾고 가정 안에서 가치를 배우고 일상적인 거에 감사해라. 이만한 거에 감사해라. 이 두 인물을 보면은 지금 좀 정이 없어 보이거든요. 뭐 일상에 지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린 정이 없는데 싫은데 여길 계속 있으라고요. 계속 이 안에서 돈을 벌라고요.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평범함에 감사함을 느껴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뭘까요? 난 그냥 현상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뭔가 뭘 더 해보려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일을 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뭐 옮겨야지 이런 거 말고 현재 속해 있는 거기서 안정성이나 행복을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팁카드를 보면은 8번 검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좋은 카드에서 검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내 생각을 놓는다, 내려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뭐 설명하자면 뭐 갇힌 생각이나 내가 구속되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생각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 불안해,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고심이지 고심. 스스로 나의 힘듦을 찾아내시는 그런 건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건 갇힌 느낌이에요. 갇힌 느낌. 실질적으로 갇힌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속의 장애물로 인해서 어떤 경계선이 생긴 거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누가 나 좀 도와줘, 뭐 살려줘, 막 이렇게. 예. 그러고 기다리고 계신데, 취약하거나 아니면 이 조직에서 이 가정 내에서 내가 소외되었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내 힘이 약해졌다고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나한테 강요했다기보다도 내가 나한테 너무 강요한 것 같아요. 너무 뭐냐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도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가족들이 나한테 짐을 진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나 좀 구해줘라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좀 실질적으로 구해주면 받아 손도 안 잡어. 어떻게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러신단 말이야 또. 그래서 나의 생각을 내려놔라. 이 중에서 정말 내가 온전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으니까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잠깐 이렇게 상반기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반기 때부터 내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좀 어떤 움직임이
움직임이나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전운은 그래도 다행히 더 나빠지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조심할 건 어때요? 뭘까? 내가 지출이 심해지진 않았는지, 또 앞으로 심해질 수 있다. 내년에는. 그래서 한 번 더 굳이 써야 되는 지출인지를 그런 걸 좀 더 체크해보고 막으시면 올해보다는 편하게 내년을 보내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 지출을 구멍난 것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지출이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는 될 거다. 현상 유지 되는데 쓸데없는 지출이 안 나가면 어때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쵸, 편해지실 거예요. 그 부분만 캐치해서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간색 뽑으신 여러분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퀸 펜타클 나왔고요. 이별과 분리를 상징하는 카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퀸 오브 완스 카드 나왔어요. 2023년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2022년도에 뭔가 준비를 하시던 게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내년에는 씨앗을 심으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거기까지 할 수 있어도 열매를 맺고 거기까지는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준비하시는 내년이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스타트해라. 사후에 그게 어떻게 돼요? 열매도 맺어지고 그게 금전으로 되고 이렇게 커나가겠죠. 현재 뭐 내년에는 가진 건 많은데 괜히 우울. 왜냐면 이게 바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좀 심증하고 그러신 성격이기 때문에 꼼꼼하시고, 근데 대신 확실한 재능도 있고 현실적인 감각과 능력도 아주 뛰어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킹 펜타클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걱정 내년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이 카드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뒤 카드를 보고 앞을 설명을 하자니 굳이 부정을 끌어내자면 좀 과도한 의무감이 있지 않으셨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반대로 오히려 좀 너무 좀 내가 방치하고 인색하지 않았나, 그니까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본인 늘 맞는 거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연관된 카드로 봤을 때는 지금 과도한 의무감이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치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떠안아야 되고 이런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23년도에도 금전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물어봤을 때 여기서 자유를 얻으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 카드가. 그래서 자유를 얻어라.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관계에서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게 완전 헤어지고 막 이런 것보다 해방해, 탈출해, 이렇게 나 이제 그만할게 하고 웃으면서 헤어져,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떠나라는 거지. 이제 너 혼자 여행 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고민해서 탈출해라. 고민 그만하고 여행이나 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의 자유를 좀 찾아라. 그동안에 과도하게 내가 모든 걸 다 떠안고 가지 않았는지 여쭤보고 싶고, 문제 해결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여태까지 여정은 우리로만 가득했어. 나는 없고 우리로만. 그래서 나를 위한 거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날개를 펴고 내 생각에 따라 날개를 어때요? 날개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나 어떤 무엇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뭐 어떤 확장이든지 뭔가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은 이쪽이야. 근데 어때요? 뭐 직원들이나 같이 함께하는 사람 생각하면 또 그게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금전으로 연결되기가 힘듭니다. 나를 주체 삼아서,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번아웃이 오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죠? 번아웃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부분만 잘 지키신다면 23년은 22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팁 카드가 퀸 오브 완즈가 나왔거든요.
퀸 오브 완즈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예, 그죠? 모범이 되고 어떤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그러신데, 예, 그쵸.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는데, 다재다능하고 1인 다역, 다기능 수행자란 말이야. 그래서 대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잠깐 어디 떠나고 그러시는 거 상관없어요. 쉴 때는 쉬시고, 또 나를 위해서 가시란 말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본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바꿔서 질투심 많은 뭐 이런 뭐 감정의 변화가 생겨서 뭐 이런가 뭐 이렇게 생각한 안 좋게라기보단 조금 왜 저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은 일단 잘 되실 거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나쁜 건 없어요. 안정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보라색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인 오브 컵스 나왔고요. 그 다음 운명의 여신, 운명 카드가 나왔고 특이하게도 조언 카드도 똑같이 나인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일단 나인 오브 컵스는 만족감을 뜻하죠. 만족스러운 성공과 내가 소원했던 것을 성취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일단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9라는 숫자는 완성수에서 끝이잖아요. 10은 1 더하기 0이고 9는 이제 홀수, 한 자릿수로 된 숫자 중에 제일 끝자릿수예요. 그러니까는 그만큼의 큰 만족이라는 걸 뜻해요. 풍부함도 느끼고 물질적인 획득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걸 갖췄다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을 획득했으면 뭐 해결할 게 없지 않지 않아요?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세상사가 다 좋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솔직히 나쁜 것도 섞여서 가끔 온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굳이 제가 찾으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 만족이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나의 만족이에요. 그래서 조금 고통스러운 현실 이런 걸 회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게 이때는 이 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중독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뭐 현실 도피 글쎄요. 회피 현실적인 걸 회피하기 위해서 뭐 술에 의존할 수도 있고 그쵸? 뭐 다른 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술, 뭐 담배, 게임, 뭐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뭐예요? 야식도 있을 수가 있고 등등등 이런 거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실 때 이때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니까 살찌는 거 조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해서 형체가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운명의 여신 카드가 나왔거든요. 해결 방법에서 이건 뭘 뜻하냐면 운명이 해라, 수용해라라는 것을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만족감이고 물질적인 획득이 될 수 있지만 잘못되면 어때요? 좋은 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 연달아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 컵 카드가. 그래서 혹시라도 실수나 물질적인 상실이 결점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운명의 여신 카드에서 해결 방법에서 이제 당신은 현재 내적인 선택에서 갈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갈등이 생기시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첫 번째는 현재 조건에 좀 조화롭게 맞춰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게 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어떤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거절하고 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나는 어때요? 그 제안을 한 사람과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뭐 나한테 안 좋게 하거나 해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죠. 과정에서 그래서 지혜와 고통을 통해서 나는 좀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고군분투한다는 뜻이에요. 타인에 대한 용서라는 건 뭐예요? 맞아요. 잘못된 신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만족하잖아요. 잘못된 신뢰가 있는 건데, 잘못된 신뢰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파란색 분들이 만족스럽고 성공하고 소망을 이루시려면 내가 직접 나서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해 주거나 하는 거기선까지 안 가려면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그냥 아닌 거 아니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스스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직원한테 맡긴다거나 이런 거보다 내가 움직여라. 그래서 현명하게 잘 해나가신다면 똑같이 나인컵스 어때요?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만 잘 통과하신다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만족감을 느끼실 거고, 물질적인 획득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거짓된 자유가 아니고 진실된 자유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뭐 거절은 거절, 그리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좀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파란색 뽑으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처음과 끝이 이렇게 다 만족감으로 풍족한 2023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색 뽑으신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동전 카드 나왔고요. 퀸 카드 나왔고, 또 여기도 퀸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여러분, 노란색 뽑으신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때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 기회 포착, 때를 잘 보시는 게 내가 금전을 어떤 내 경제적인 면으로 업시키느냐, 많이 모으느냐는 거기 타이밍에 달려 있어요. 현실적이면서 어떤 균형이나 양면성이 있는데 내가 상황을 잘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지금 충분하세요. 내년에 아니에요. 저 결정도 잘 못하고요.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내년에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예. 아마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면이 없잖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포착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어떤 일이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밀물대와 썰물대를 잘 봐라. 이게 제일 큰 팁이에요. 숫자 2라는 게 뭐 분화되고 균형이고 조화고 관계고 뭐 등등등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카드에서는 강점과 약점을 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를 보고서는 이제 이쪽에서 키워드를 좀 더 뽑아내는 건데요. 이걸 잘 그래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강점과 약점을 둘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왕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문제 해결 방법에서 여왕의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 매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매력이라고 좀 말하면 조금 좀 정확인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지만 나의 탤런트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그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인생의 게임의 일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내 매력을 쓰는 것도 내 장점을 쓰는 것도 그 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공부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어떤 그런 것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약간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하고 때를 잘 살펴서 하라 그랬잖아요. 네, 급한 나머지 어때요? 변동이 있거나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확 달려오면은 그때 당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해 내가 당해봤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대비하는 방법을 조금 연습하시거나 미리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항상 뭐 어때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용하는 방법, 내 사용 방법, 그런 걸 조금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본인은.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사용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장점과 강점, 약점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시면 충분히 금전으로 돌아가서 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카드에서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왕의 퀸 카드와 같은 카드인데 모두 내 손 안에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준비된 것에 씨앗을 심어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앞쪽에서 리딩했던 보라색 카드 여러분들과 조금 비슷한데, 이제 우리는 조언의 카드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팁으로 나온 거니까 어때요? 팁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모두 나한테 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것을 꺼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 쓰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는 거고, 뭐 어디서 뭐 이거 알려준대, 강의 100만원짜리인데 뭐 이렇대, 가서 들어야겠어. 아니에요. 이미 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했던 공부를 다시 뒤돌아보시고 그렇게 캐치해 보시면,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24년도에 그렇게 이제 배움보다는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배운 걸 써먹는 타이밍. 그리고 때를 잘 보셔라. 기회가 온 걸 내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거 그냥 보낼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태까지 내가 꺼내 쓰지 않았던 것들 꺼내 쓸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잘 버무리고 요리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실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내가 너무 나를 불신하지 말아라. 여기서 부정적인 카드는 부정적인 어떤 키워드는 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누가 불신해요? 내가 나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괜히 아직 내가 뭐 22년도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23년 초가 됐는데 뭐 바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떡해 뭐 이런 식으로 괜히 먼저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이제 23년도는 만드는 시기예요, 여러분. 만드는 시기, 알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만드는 게 여러분 어려워요. 내년에 만든다는 거 뭐 일단은 까먹지는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이 카드상은. 근데 뭔가를 만들어내고 기초를 세운다는 게 일단 되게 어려운 일인데 본인들은 해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갑자기 다 사회적으로 안 좋은데 막 많이 벌면 불안하지 않을까? 횡재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기, 나의 장점을 꺼내 쓰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 뽑으신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24년을 미리 축하드릴게요. 23년 잘 준비하셔서 우리 내 장점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꺼내 쓰시면서 점점 그 몸집을 키우시길 바랄게요. 자, 노란색 카드 여러분들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행운을 빌게요.